자, 이번 시간 여러분 228페이지 가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아스팔트에 방수 공정 나와 있죠. 자, 공정은 여러분 공사 과정을 줄여서 공정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자, 1번에 의해서 기억번 한번 볼까요? 자, 가열 아스팔트 방수는 여러분 가열이라는 표현은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스팔트 방수는 아스팔트를 용융 녹이는데 자, 공정을 반복하여 추정하는 적층공법이라고요. 자, 여러분 뭐라고요? 적층. 여러분 적층이 뭐예요? 여러 겹 쌓았다는 얘기죠. 여러 겹이란 얘기예요. 여러 겹. 자, 그러면 적층공법이라 하는 이유가 있죠. 자, 공사 과정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아스팔트 공사, 자, 공사 과정은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어떻게 해요? 팔아라. 자, 왜 팔아라인지 그 얘기 좀 합시다. 자, 요게 옥상에 왔었죠? 옥상 지붕 난간대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서 방수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여러분 P가 뭐냐면 프라이머예요. 아셨죠? 이게 뭐라고요? 프라이머. 자, 프라이머, 아스팔트 프라이머예요. 그래서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가장 먼저 발라요. 아셨죠? 자, 이게 프라이머예요. 자, 그 다음에 A가 뭐예요? 아스팔트. 이게 블론인지 아니면 스트레이치는 모르지만 자, 아스팔트예요. 자, 아스팔트를 이렇게 갖다 발라줘요. 그 위에다 끈적끈적거리니까 그 위에다 이제는 뭘 하냐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R이라고 써 있으면 루핑을 얘기하는 거고 혹시 F라고 써 있으면 이게 펠트란 뜻이에요. 아스팔트 펠트. 근데 언제 R이고 언제 펠트냐고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물어봐. 시험 문제. 왜요? 도면에는 저게 다 달라요. 아셨죠? 공사는 그 종류, 면적, 장소에 따라서 어떨 때는 루핑이고 어쩔 때는 펠트입니다. 아셨죠? 아셨어요? 저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 저게 R이냐, 그러니까 루핑을 쓰냐, 펠트를 쓰냐 안 물어봐요. 아셨죠? 자, 여기서 방수지를 썼다고 칩시다. 이렇게 쓰는 거지. 자, 이게 자, 루핑이 될 수도 있고 펠트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갖다 여기다 뭘요? 아스팔트를 갖다 또 깔아주는 거지. 이게 자, 아스팔트고 그 위에 또 루핑이나 펠트를 이렇게 또 깔아주는 거예요. 아셨죠? 루핑이나 펠트. 이거 지금 한 겹 하는 거 아니죠? 여러 겹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돼? 여러분, 자, 언제까지 가야 돼, 이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셨죠? 왜요? 도면에 쓰여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공사에 관련된 얘기는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너 언제까지 하냐고 절대 시험 문제 안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자, 니은번 한번 읽어볼게요. 229페이지 맨 상단 한번 봅니다. 아스팔트 벨트와 아스팔트 루핑 사이 아스팔트를 적층하여 결합하면서 시공하는 방수공법 맞죠? 자, 이 공법 방수 대상물을 완전히 감싸는 여러분 멤브레인이 뭐였죠? 얇은 막을 여러 개 하는 거였죠? 멤브레인이에요. 자, 그래서 자, 공사 과정에 관련된 얘기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자, 이 아스팔트 방수의 특징이 나오네요. 자, 페이지 229페이지 보면 자, 두 번째 아스팔트 방수의 특징이에요. 기억번 작업 공정이 복잡하다. 자, 복잡하죠? 자, 니은번 아스팔트 방수 위를 보행하는 경우 아스팔트층을 보호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 보호하기 위한 누름층이죠? 누름층. 자, 만약에 이게 다 끝나잖아요. 이게 다 끝나면 여러분 맨 위가 지금 맨 마지막에 아스팔트잖아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그 아스팔트 상태에 놔버리면 겨울철에는 이게 추우니까 딱딱하니까 내 신발에 안 달라붙을지도 몰라도 여름철에 한여름철에 가면 잘못하면 어때요? 가운데쯤 가면 내가 발이 끈끈이 된다.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덮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덮어야 돼. 요걸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호 누름. 이게 누름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때 가장 많이 쓰는 재료가 여러분 모르타르와 콘크리트입니다. 아셨죠? 나중에 여기는요, 요 보호누름은, 요 보호누름 반드시 또 신축줄론을 설치해 줘야 돼요. 신축줄론. 파놔야 된다고 하셨죠? 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방수시공업, 결함부 발견이 어렵다고 나오죠? 자, 여러분, 결함부 발견이 어려워요. 자, 이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자, 발견을 했어도 보수 범위도 굉장히, 보수 범위가 넓어져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그 이유가. 여러분, 혹시 루핑이나 펠트를 처음에 이렇게 깔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깔 때 요 겹친 범위는 여러분 무조건 100mm가 기준이에요. 자, 그러고 나면 한번 이렇게 했으면 아스팔트를 뿌리고 그 위에다 여러분 또 루핑이나 펠트를 이렇게 깔 때 처음에는 이렇게 깔았는데 이렇게 깔는 거죠. 그럼 뭐가 좋아지냐? 이음 부위를 얘가 덮어버리는 거죠. 자,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까는 걸 여러분 뭐라고요? 직각으로 교차해서 시공했죠. 이걸 줄여서 여러분 뭐라고요? 직교해서 깔았다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뭐라고요? 직교해서. 자, 이러다 보니까 뜯다 보면요, 이게 딱 그 부분만 뜯어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뜯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수법이 요만큼만 해야지. 이게 안 된다고 뜯다 보면 다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범위가 굉장히 결함도 발견도 어렵지만 보수범위도 넓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얘는요, 방수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아셨죠? 열에 관한 신축 평창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자, 시공시 주의사항. 자, 여기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네 번째, 시공시 주의사항. 사항에서 여러분 기억본 여러분 읽어보시고 저는 니은번 볼게요. 자, 아스팔트의 용융 및 취급입니다. 용융은 녹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용융제는 최소 30분에 한 번 정도 온도를 측정해야 돼요. 근데 왜 온도를 측정하냐? 끓이면 끓였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백숙 삶는 거 아니죠? 닭 삶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아스팔트 안에 있는 기름 성분이 다 증발해버리면 나중에 하고 나면 딱딱해서 갈라져요. 어느 정도 기름 성분이 남아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접착력 저하 방지를 해서 최소 200도씨가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죠. 중요한 얘기는 바로 요거예요. 자, 얘는 녹이는데, 자, 200도씨 녹여서, 자, 껐을 때 200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서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끓는 상태에서 계속 써줘야 돼요. 자, 디귿번 아스팔트 용융수는 가능한 시공장소와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 특히 방수층에 용융수를 두지 않으면 방수층에 용융수를 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녹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방수할 바깥에 자, 녹이죠. 자, 그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섯 번째 루핑 붙임입니다. 자, 루핑을 붙일 때 자, 기억번 볼록 오목모서리 부분은 일정한 평면부에 루핑을 붙이기 전에 너비 300mm 정도의 스트리치 루핑을 사용하여 균등하게 덧붙임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5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루핑에 붙임. 루핑이 뭐예요 지금? 방수지가 되는 거죠. 방수지를 붙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무슨 방수공사를 배우고 있죠? 무슨 방수공사 배워요 지금? 항상 제가 뭘 배우는지 알고 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뭘 배우는지 모르면 안 돼요. 아스팔트 방수를 배우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서리가 있는데 모서리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오목 모서리가 있고,
자, 또 하나는 여러분 볼록 모서리가 있어요. 자, 그럼 오목 모서리 어떻게 되냐? 자, 보실래요? 자, 이렇게 모서리인데 얘는요, 모서리가 오목하게 이렇게 파진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어. 자, 볼록 모서리는 자, 이렇게 튀어나왔어, 모서리가. 이게 볼록 모서리예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건 우리 교재 없으니까. 자, 모서리 면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자, 보세요. 아스팔트 방수에서는요, 요 오목 모서리를 자, 요렇게 메꿔야 돼. 아셨죠? 옆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삼각형으로. 자, 면 처리하라고 나와요. 삼각형으로 면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아스팔트 이외의 방수, 그 외의 방수는요, 나머지 방수는 요 부분을, 자, 이렇게 오목 모서리를 했으니까 이 모서리를 다 채워서 이렇게 직각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직각으로 면 처리하면 돼요. 자, 근데 볼록 모서리는, 자, 이 볼록 모서리는 여러분, 모든 방수는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걸 깨내는 것보다 여러분 여기를 채우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각이 없는 완만하게 면 처리하라고 나와요. 아셨죠?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문제는 지금 우리는 뭐예요? 아스팔트 방수죠. 자, 아스팔트 방수를 할 때는, 자, 지금 5번에 루핑 붙임 할 때, 자,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역번. 자, 기역번. 자, 볼록 오목 모서리 부분 일반 평면별 루핑을 붙이기 전에 너비. 자, 얼마짜요? 300mm. 자,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을. 자, 루핑을 갖다 붙인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게 어떻게 됐던 간에 여러분 지금 요렇게, 자, 이게 볼록이든 오목이든, 자, 지금 여러분 아스팔트 방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삼각으로 면 처리해놨죠? 면 처리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요, 아스팔트 방수 같은 경우는 왜 삼각으로 면 처리해야 되냐? 다른 데는 다 직각인데, 만약에요, 요걸 직각으로 하잖아요. 지금 우리 뭘 붙일 거예요? 루핑. 여러분, 루핑은요, 우리 표지 있죠? 표지. 책 표지. 표지보다 조금 더 두꺼워. 표지보다 두껍다고요. 그러면 얘가, 종이가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썩, 우리가 뭐, 종이 이것을 봤을 때는 비교해서 비교적 두껍지만, 현장에서 시공하는 재료치고는 그렇게 두꺼운 재료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직각으로 면처리했을 때, 이게 직각으로 면처리해갖고, 요 부분이 직각으로 딱 굽어지면 좋겠지만 굽어지지 못했을 때 이렇게 옆으로 남아요. 그럴 때 작업하다가 제가 발끝에 탁 여기에 모서리 치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공극이 있으니까 여기 구멍이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뚫려. 이렇게 뚫리니까 여러분 직각으로 처리하면, 이렇게 직각으로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아스팔트 방수할 때는 요 면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삼각으로 면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루핑이나 이런 거 붙일 때 어떻게 붙여요? 이게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그럼 공극이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발끝에 채여도 구멍이 뚫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는 뭐라고 한다고요? 요 삼각으로 면 처리해야 돼. 이때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처리를 한다면, 자, 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 수직 부재는 움직이려면 이렇게 움직여야 돼. 수평 부재는 움직이려면 이렇게 움직여. 그럼 뭐가 문제냐면, 요 가운데서 균열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균열이 간다고요. 아셨죠? 이 균열을 누가요? 여러분, 스트레치가 들어간 루핑을 여기다 발라서 이렇게 바릅니다. 자, 바르면, 여러분, 스트레치 루핑은 뭐냐면요. 여기가 여러분 망사가 들어가 있어요. 아셨죠? 자, 망사가 들어갔으면 잘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지지. 이게 바로 여러분 스트레치 루핑이에요. 자, 폭 얼마짜리예요? 300mm짜리. 얘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얘가 시험 문제 나왔다고요. 근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디 가면 저게 200짜리가 있거든요. 아셨죠? 200짜리가 있어요. 얇으니까 300mm라는 거예요. 두꺼우면 여러분 저 폭을 더 작게 해도 돼. 얇으니까 300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본은 제가 읽은 데까지만 여러분 공부하세요. 하셨죠? 자, 기억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목, 볼록 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에 루핑을 붙이기 전에 너비 3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을 사용하여 균등하게 더 붙임한다. 여기까지만 봤어요. 하셨죠? 나머지는 보시면 욕심 내지 마시고요. 하셨죠? 나머지는 볼 생각 하지 마시고요. 하셨죠? 꼭 꾸역꾸역 봐. 또 보지 말라고 그래도. 왜요? 헷갈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기억도 못해요. 뭔 소리인지 몰라. 자, 그러면 니은분 갈게요. 자, 일반 평면 루핑을 붙이면 무슨 붙임한다고요? 자, 흘려 붙임한다고 나와요. 자, 도대체 흘려 붙임은 뭐냐? 여러분 전체 붙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흘려 붙임 뭐냐면 여러분 벽지 있죠? 벽지. 전체에서 어때요? 전면을 다 여러분 해서 전부 다 붙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흘려 붙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근데 얘는 더 읽어가야 돼. 자, 또한 루핑의 겹침 폭은 자, 길이 및 너비 방향으로 얼마요? 100mm. 자, 겹침입니다. 겹침의 자, 폭, 겹침의 길이 모두요 100mm 이상이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아스팔트 자, 루핑과 요건요 이렇게 그냥 넓지 않아요. 보통 한 1m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요게 여러분 옆에 깔았으면 이제 여러분 겹쳐서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요 겹친 폭은 얼마로 한다고요? 최소 100mm 이상으로 한다고. 자, 그럼 여기 길이도 제한이 있으니까 자, 여기 이어서 가야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이 겹친 폭은 얼마로 한다고요? 100mm로 한다는 얘기예요. 100mm 이상으로. 이게 기준값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외사항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방수공사에서 겹친 폭 물어보면 100mm가 기준값이 되게 많아요. 자, 그 얘기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만 봐주세요. 아셨죠? 하고 조금 더 읽으면 겹침부터 삐져나오면 아스팔트는 솔등으로 균등하게 바른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도배하다가 옆으로 풀이 삐져나왔어. 어때요? 닦아내죠? 얘는 자 닦아내줘도 되지만 솔 같은 걸로 이렇게 깨끗이 문질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디귿번. 자,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 흐름을 고려해 물매가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향해 붙이고 또한 상하층의 겹침처가 동일하지 않도록 붙인다라고 돼 있죠. 자, 이 얘기 설명할게요. 여러분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물매 아래쪽이죠. 요게 물매 아래쪽. 이게 아래쪽이고 물매 아래쪽이고 물매 위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스팔트를 붙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붙여요? 이렇게 붙여가야 돼. 아래에서 어느 쪽으로요? 위로 가야 돼. 자,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그림 무조건 물매 위치를 물어보면 아래에서 위로 가야 돼. 자, 아래에서 위로 가면 어때요?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올 때 물이 들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가라고. 그래서 공사일은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 위로 향해서 여러분 공사를 해야 돼요. 이때 여러분 여기서 겹친 폭이 얼마라고요? 100mm. 자, 그런데 이 위치가 자, 여기다 또 이렇게 해놓고 아스팔트를 발랐어.
그러면 또 여러분 얘를 갖다가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 같은 위치에서 해버리면 혹시 물이 새면 또 얘도 같이 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너 여기 말고 또 다른 위치에서 이렇게 해야 물이 새더라도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또 안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자, 항상 그 겹침 위치는요, 같으면 안 돼. 여러분 철근들 이을 때 한 곳에서 다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든지 이을 때는 한 곳에서 하면 안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얘는 좀 더 읽어가야 돼. 어쩔 수 없이 물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붙일 때, 자, 디귿번 여러분 어쩔 수 없대. 원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가면 여러분 이렇게 작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먼저 있으면 그 위에다 여러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요 사이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폭이 여러분 원래는 밑에서 위로 갈 때는 100mm였지만 이때는 최소 150mm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디귿번입니다. 자, 디귿번이었어요. 자, 니을번. 여러분 니을번 자 보려고 하지 말고 미음번 봐야 돼. 아셨죠? 미음번. 니을번은 왜 보지 말아야 되냐? 이거 니을번을 보면 미음번이 헷갈려서 그래. 아셨죠? 자, 미음번 갑니다. 치켜올리는 루핑은 각층의 루핑 끝이 같은 위치에 오도록 하여 붙인 후 방수층의 상단 끝부분을 누름철무로 고정하고 고무 아스팔트기에 실링제로 처리한다. 여러분 잠깐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셨죠? 그려져 있는 것을 하다가 다시 또 그립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루핑과 펠트를 여러분 여러 번 방수층도 하고, 자, 또 루핑도 또 붙이고, 또 방수층도 이렇게 또 계속 이런 과정을 했다고요. 자, 문제는 여러분 항상 이 끝은요 같은 위치에 올라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요 지점이 아니라 요 지점이에요.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물이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얘가 끝장이에요. 아셨죠? 다 들어가. 그래서 여기에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끝부분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자 알루미늄 같은 거나 아니면요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자 된 다음에 여기다 못으로 고정시켜버려. 하셨죠? 못을 박아버려. 못을 박아버린다고. 못 박으면 여러분 얘가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그런 다음에 요 윗부분이 자 혹시 또 물이 들어갈까 봐 여기다 여러분 뭐요? 실리콘을 싸줘버리는 거죠. 여기다 뭐 한다고요? 이게 실리콘. 요 하얀색을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고정 철물로 자 고정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 누름 철물로 되어 있네요. 누름 철물이랑 고정 철물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고 이제 231페이지 세 번째 계량 아스팔트. 자, 시트 방수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시트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우리 집에 가는 장판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뭐요? 장판. 장판도 시트예요. 아셨죠? 별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계량 아스팔트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스팔트는 끓여야죠. 연화를 시켜야 된다고요. 근데 얘는요 아예 공장에서 아스팔트로 장판처럼 쭉 만들어서 이걸 장판으로 똘똘똘 만들어서 팔아버려요. 이해되셨죠? 이걸 갖다가 맨 밑에 아스팔트 프라이머 깔고 그 위에다 여러분 얘를 그냥 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입니다. 자, 그래서 231페이지 여러분 저 사파 나와 있죠? 어때요? 저건 장판처럼 똘똘 마른 걸 위에서 지금 깔고 있죠? 저렇게 깔아버린다고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재질이? 아스팔트를 여러분 롤러 이렇게 얇게 장판처럼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에듀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1번 시공 유형에서 기억번입니다. 이거 바꿔도 모르는 숫자예요. 근데 외울 필요는 절대 없는 숫자인데 한번 보실게요. 캐랑 아스팔트 시트 바탕에 물면은, 그러니까 아스팔트 시트로 여러분 이걸 방수를 할 때 이 바닥에 굽에 기울기는 물면은, 자, 보행용 전면 접착일 때는 자 100분의 1에서 50분의 1, 그 다음에 그 외에는 5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로 한다. 자, 바탕에 물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보행용일 때. 자, 그 외일 때. 보행용일 때는 여러분 얼마요? 그 외에는요? 이거 숫자는 암기가 아니라 개념이야. 개념이라고요. 여러분 보행이 뭔 뜻이에요? 걸어다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행용이 여러분 경사가 심한 거예요? 그 외가 경사가 심한 거예요? 봐요. 이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보행을 하려면 경사가 심하면 내가 걸어다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기울기를 여러분 무지 크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행용은요 기본적으로 100분의 1에서 50분의 1이에요. 아셨죠? 이게 다 똑같아. 이게 다 똑같다고요. 아셨죠? 지금부터 나오는 거의 얘기가 보행용은 100분의 1에서 50분의 1이에요. 얘는 기울기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걸어다니지 않으니까 굳이 천천히 경사를 여러분 천천히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급하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안 걸어다니니까. 이해되셨죠? 예. 자, 기본 기울기, 방수의 기울기는 여러분 얼마라고요? 50분의 2, 100분의 1에서 50분의 1, 100분의 1에서 50분의 1입니다. 아셨죠? 아까 여러분 지붕에 물이 물매에서 자, 아스팔트 지붕, 자, 그 다음에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 자, 이런 지붕들은 최소 기울기가 50분의 1 이상이었죠? 아, 그거였잖아요. 그게 방수가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수가 되면 기본용 50분의 1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232페이지. 특징 한번 볼까요? 장점이 나오네요. 자, 갑니다. 제품 규격으로 두께가 균일하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얘는 반드시 공장 제품이죠. 공장에서만 하니까 두께가 방수층에 두께가 일정해지는 거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냉간 가공을 했다는 얘기는 얘는 뭐예요? 얘는 열을 쓰지 않았다는, 안 쓴다는 얘기예요. 자, 가공님으로 시공이 신속하여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여러분, 얘는 안 끓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단축되는 거고. 자, 상온에서 시공함으로 열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작업의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얘기고. 자, 신축성이 있어 균일에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니은번 단점도 존재하는 거죠. 자, 거기 볼까요? A번 시공전 바탕면의 평활도가 높아야 돼. 바탕면 평활도가 높아야 된다. 이게 뭔 뜻이에요? 바탕면이 아주 평평해야 돼요. 여러분, 얘가 울퉁불퉁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혹시 장판에 모래 알맹이 하나만 있어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구멍이 뚫리죠? 그런 얘기예요. 얘는 여러분 오래 쓰는 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작업하다가 울퉁불퉁한 거 있으면 작업자가 발로 인해서 찢어짐이 발생되는 거죠? 그럼 끝장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얘는요, 완전 건조가 돼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바닥에 깔 때 얘만 까는 게 아니라 뭘 깔아야 돼요? 아스팔트
프라이머 접착제를 깔 거예요. 아스팔트 프라이머 여러분 기름 성분이죠. 자, 그 위에가 만약에 젖어 있어. 프라이머 접착이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 그래서 바탕면이 완전히 건조됩니다. 아셨죠? 잘 들으세요. 한 가지만 빼고 무조건 바탕면의 건조 상태는 무조건 완전 건조가 좋아요. 방수공법 하나만 빼고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에 B번. 복잡한 시공이 어렵고 시트 이음부 결함에 우려가 있다. 시트. 여러분 장판의 두께보다 사실 더 두껍습니다. 그러면 그 이음부가 들쑥들쑥 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 복잡한 시공이 어렵다는 얘기. 혹시 장판 깔 때 가장 복잡한 부위가 어디예요? 모서리 부분. 그래서 장판을 여러분 커팅해서 여러분 갖다 붙이죠. 그럼 만약에 시트는 저거 찢을까요? 커팅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지. 그 부분에서 누수가 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서리도 이런 작업이 어려운데 이게 울퉁불퉁 튀어나오면 정말 작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셨죠? 자, 비교적 고가고. 자, 결함부의 보수가 용이하지 않다. 여러분 얘는 왜 결함부 보수가 용이지 않을까요? 그 위에다 여러분 보호 누름이 깔려요. 아셨죠? 보호 누름, 즉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깔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디가 새는지 알려면 걔를 다 까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함부의 보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시공이 기밀하지 않거나 바탕면에 습기가 내포되어 있으면 부착이 한다니까 부풀어 오릅니다. 또 수증기는 여러분 뜨거우면 자꾸 위로 올라오는 성질 때문에 부풀어요. 자, 접착제를 이용함으로 노무자의 중독,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시공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시공시 주의사항. 자, 세 번째. 상에서 여러분 기억번 읽어보시고 자, 니은번 한번 읽어볼게요. 계량한 아스팔트 방수 시트는 토치가 뭐예요? 가열할 때 여러분 혹시 밖에 나가서 여러분 장작불에 여러분 불 붙일 때 토치를 쓰죠? 그거 토치야. 자, 이 토치를 쓰면 여러분 굉장히 뜨겁거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계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는 토치로 계량 아스팔트 시트의 뒷면하고 붙여야 될 면입니다. 아셨죠? 뒷면이 붙여야 될 면과 자, 바탕면 붙여야 할 면을 자, 균일하게 가열해야 계량 아스팔트를 용융시켜 눌러서 붙이는 방법을 표준한다. 잘 보세요. 분명히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프라이머가 있어요. 근데 이 아스팔트도 여러분 녹이면 어때요? 끈적끈적거리겠죠. 토치로 가열한다는 이유가 여러분 얘를 살짝 녹이겠다는 뜻이야. 그럼 부착이 여러분 어때요? 더 잘 되겠죠. 항상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는 열을 쓰는 가열 가공법은 아닙니다. 아셨죠? 살짝만 쓰기 때문에. 한여름 같은 데는 여러분 안 해도 돼. 아셨죠? 뜨거워서. 자,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다음에 디귿번. 일반부의 계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가 상호 겹쳐진 접합부는 계량 아스팔트가 삐져나올 정도로 충분히 가열 및 용융시키면서 눌러붙이는데 자, 지금부터요. 계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의 상호 겹침은 자, 여러분 겹침이죠. 겹침 이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가서 여러분 이렇게 이어야.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겹침 폭은 얼마로 하라고 나와요? 100mm 이상으로. 자, 근데 길이 방향도 여러분 이어서 가야 돼. 자, 이때 여러분 요 길이 방향은 겹침이 이제까지는 전부 다 100이었는데 얘만은 지금 얼마예요? 그쵸, 200. 시방서가 바뀌면서 얘가 200으로 바뀝니다. 아셨죠? 얼마라고요? 200mm예요. 다른 데는 다 100mm입니다. 아셨죠? 얘만 200mm야. 자, 그래서 물매의 낮은 위치에 위치한 시트가 겹침 시 아랫면에 오도록 접합시킨다. 무슨 얘기예요? 자, 봐요, 여러분.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이 그림입니다. 아셨죠? 물매 위냐 아래냐 물어보면 그러면 물매 아래쪽, 물매 위쪽이에요. 그럼 물매 아래쪽에 위치한 시트는요. 자, 물매 위쪽보다 아래로 위치해야 되는 거죠. 자, 물매 낮은 부위에 위치한 시트가 겹침 시 아랫면에 오도록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글씨가 어렵지만 저 그림은 안 어렵잖아요. 항상 나오면 저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제발 글씨에 맞춰봐요. 저 그림은 그리는 거 진짜 1초면 되잖아요.
꼭 그래갖고 저걸 안 해가지고 뭐 잠깐 실수했네. 실수가 아니라 그것도 실력이에요. 아셨죠? 실수는 없어요. 여러분 실력이야. 자, 미음보입니다. 자, 지하 외벽면, 수영장 등의 벽면에서 계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붙이기는 미리 계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를 2m 정도로 재단하여 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나왔던 기출 지문인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게 외벽이야. 자, 외벽에서 여러분 시트를 갖다가 제가 내릴 거라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또 겹치면서 요렇게. 근데 요 폭이 높이가 대략 한 5m 된대. 근데 우리 생각에 이음이 없이 이렇게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도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장판 한 5m 같은 거 한번 들고 있으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죠? 아스팔트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두꺼워 더 무거워요. 아셨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자, 요 부분은 요 전체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꺾인 이 부분은 잘못하면 어때요? 찢어짐이 발생되는 거죠. 찢어지니까 너 이렇게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요걸 자르래요. 자, 여러분 몇 메타 간격으로요? 여러분 2m 간격으로 잘라서 너 요렇게 잘라서 이만큼 쓰고 또 겹침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또 2m로 써서 자꾸 이렇게 재단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지금 안 할 겁니다. 자, 해야 될 건 여러분 페이지 235페이지. 다섯 번째 시멘트 모타르게 방수 공사요. 왜 이걸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자, 아스팔트 방수하고 대별되는 게 여러분 시멘트 모르타르게 방수예요.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게 방수는 좀 해야 됩니다. 페이지 235페이지. 자, 이걸 여러분 시멘트 액체 방수라고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시멘트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래도 같이 써. 그러니까 시멘트하고 모래가 같이 섞이면 뭐예요? 모르타르. 그래서 여러분 시멘트와 자, 모래를 같이 쓴다고. 자, 여기서 모래가 하는 역할이 여러분 균열을 방지하는 역할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균열을 방지하려면 허용 한도에서 굵은 모래가 좋은 거죠. 모래. 자, 우리가 다 아는 문제가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자, 요즘은 이 시멘트 액체 방수, 즉 시멘트 모르타르게 방수는요 잘 안 써요. 왜? 균열이 잘 가. 방수를 했는데 균열이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방수성이 썩 좋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쓰는데 면적이 넓지 않고 새도 상관없는 데 있죠. 그런 데 써요.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아파트 같은 데는 앞 발코니 있죠. 발코니 그런 부분에. 자, 그러면 저는 봐야 될 게 페이지 236페이지. 자, 페이지 236페이지 보면 자, 거기 보면 1번 시멘트 액체 방수 중에 품질 나와 있죠. 자, 품질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몇 가지가 나오면 6가지가 나와 있죠. 6가지 나오죠. 이 재료들은 이 혼화 재료들은 기본적으로 시멘트 액체 방수에서만, 즉 시멘트 모르타르게 방수에서만 나와요. 여기서만 씁니다. 하셨죠? 하는 역할이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자, 갑니다. 지수제는 말 그대로 물을 차단하는 용도로 쓰는 게 바로 뭐였어요? 지수제. 접착제는 방수재료가 잘 접착이 되게 쓰는 게 바로 접착제예요. 다음에 방동제, 얼음을 얼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방동제예요. 특히 겨울에도 여러분 방수공사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 액체 방수는 특징이 뭐냐면 물을 쓴다는 거죠. 그럼 그 물이 얼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방동제가 물을 얼지 못하게 만들어진 재료가 방동제예요.
우리 여러분 자동차에는 뭐가 들어가죠? 겨울철에 부동액. 그 개념이 아셨죠? 자, 보수제는 보수를 더, 여러분 시멘트 액체 방수는 방수 공사를 하기 전에 균열을 다 보수를 해야 돼. 아셨죠? 균열 보수를 안 하면 안 돼. 왜? 자체가 워낙 균열도 잘 가다 보니까 바탕면이 균열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균열을 보수하는 용도로 쓰는 게 바로 보수제예요. 자, 그다음에 경화 촉진대. 여러분 얘는 물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굳는 시간이 있죠. 제한이 있어. 좀 빨리 그러니까 좀 굳는 시간을 좀 빨리 할 때 얘를 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굳어요. 이게 경화 촉진제입니다. 자, 어떤 경우는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굳어. 여기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오네. 자, 정말요. 얘를 섞고 무궁화 꽃이 이거 10번만 쉬고 있으면요. 벌써 굳어갖고 물이 안 새요. 하셨죠? 이런 걸 여러분 경화 촉진제라고 합니다. 자, 6번째 실링제, 즉 실리콘을 얘기하는 거죠. 자, 실링이라는 얘기는 무슨 빈 공간을 채운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리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시멘트 액체 방수의 특성입니다. 자, 특성은 여러분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모재, 바탕할 면이 자 모재입니다.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면 아스팔트 방수와 달리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반드시 방수하기 전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보수를 해야 돼. 균열 보수를. 자, 두 번째 공법이 간단하고 보수계소의 발견이 용이해. 왜 발견이 용이할까요? 균열이 잘 가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만 찾으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수리도 간단하죠. 자, 다음에 네 번째 방수층은 신축성이 없으므로 반드시 신축줄눈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다음에 원칙적으로 실내에 사용한다. 얘를 왜 실내에 써야 될까요? 여러분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균열이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온도에 의한 신축 팽창이에요. 그럼 밖에 놓으면 여러분 신축 팽창이 잘 이루어지겠죠? 그럼 균열이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신축 팽창이 비교적 밖에보다 적은 실내가 좋겠다는 얘기죠. 세 번째입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의 재료가 나와 있죠? 여러분 1번만 볼게요. 아셨죠? 나머지 읽어보는데 1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시멘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자, 방수에 쓰는 시멘트는요. 일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일종 빠져도 돼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다 똑같은 얘기예요. 원래 일종이 여러분 케이스 규격은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1종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 1종 빠지고 보통 포틀랜드 이렇게 해도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런 시멘트를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네 번째 보면 자, 시멘트 액체 방수 바탕 처리 및 방수층 발음 등에 관련된 얘기죠. 자, 여기 볼까요? 자, 첫 번째 바탕 처리입니다. 자, 바탕 처리한 방수할 면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억본에 나오는 건 한번 볼까요? 방수층, 지붕 슬라브, 실내 바닥 등은 여러분 기울기를 얘기하죠. 자, 물매가 얼마로 하라고 나와요? 자, 100분의 1에서 자, 50분의 1을 유지하라고 나오죠. 아까 제가 그랬죠. 거의 대부분의 기울기가 10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니은번은 자, 이 바탕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칠게. 바탕면이 거친 건요, 얘 혼자밖에 없어. 나머지 모든 방수들은 바탕면은 평화라고 매끈해야 돼. 근데 얘만은 거칠해야 돼요. 거칠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여러분 여 위에 있는 모르타르가 방수 모르타르와 부착이 잘 되는 거죠. 밋밋하면 안 붙어요. 아셨죠? 매끈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얘는. 자, 그런데 자, 하나만 더 갈게요. 얘는 수변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그러면 얼만큼 물을 먹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 바탕면의 함수율은요. (30% 이하로 유지합니다. 자, 저기까지 한번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방수증의 발음 한번 볼까요? 기억번. 방수증 시공 이전에 바탕 처리를 충분히 하였는지 상태를 확인하고, 미음번. 방수증 시공 전에 곰보, 움푹푹 패인 거 있죠? 이건 여러분, 자, 다 메꾸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디귿번. 바탕이 건조할 경우는 물로 적셔둬. 여러분, 물로 적셔둔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수변 상태 유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너무 물이 많이 있어도 안 돼. 기본적으로 몇 프로예요? 30%입니다. 자,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 내부에 수분이 과다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고, 자, 리을번. 자, 짙게 흐르는 부위는 미리 시멘트,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진폭. 겹진폭은 항상 얼마예요? 100mm죠. 자, 미음번. 각 공정이 이어바르기 겹진폭 얼마예요? 100mm. 자, 그 다음에 비읍번. 소중의 두께로 잘 균일하게 발라주면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양생과 점검인데, 양생은 뭐예요? 굳히는 과정을 양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얘들은 지금 모르타르 개념이라고. 얘의 가장 큰 문제점 뭐예요? 균열. 여러분, 굳히는 과정에서 균열이 안 가게 하려면 여러분 물기를, 식기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기억번.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된 경우는 살수, 물을 뿌려서 또는요, 여러분 시트 등으로 보하여 양생한다. 시트가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비닐. 비닐만 덮어도 어때요? 수분이 위로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자,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돼. 즉 추워서 얼어버릴 수가 있대요. 이때는요, 얼지 않게 보온재를 덮어보거나 아니면 두툼한 자 시트를 덮어주래요. 자, 양생이 끝난 방수증을 대상으로 부착 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증의 성능화. 여러분, 방수증이 들뜨면요, 그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아셨죠? 그래서 들뜨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떴는지 안 들떴는지 확인하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시멘트 액체 방수까지예요. 방수는.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러분 방수 공사는 더 이상 얘기 안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자, 페이지 251페이지 조적식 공사로 넘어갑니다. 아셨죠? 자, 조적식 공사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